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투자 전략 잘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제 진행했던 이벤트 당첨자 발표는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오늘장 키워드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장이 아무리 또 어려워도 돌파구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어찌 보면 올해 들어서서 오늘이 이제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좀 힘든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아요. 사실 이제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가 이제 좀 혼자 빠질 때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좀 커플링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의 하락은 선진국 시장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그 여파가 우리 국내 증시로 이제 미치는 거거든요. 오늘 미국장이 이제 급락을 했고 이웃나라 일본은 지금 5%가 넘게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요동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닷없이 이제 또 아래 공포가 다시 이제 좀 되살아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ISM 이제 제조업 지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제조업 지표는 사실 최근 4개월 동안 계속 지금 경기 위축을 이제 나타내고 있었고 실제로 미국 경제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조업으로 돌아간 날은 아니거든요. 소비가 거의 70%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가 50을 하회한다라고 해서 시장이 오히려 크게 위축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배드 뉴스 이즈 굿 뉴스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표가 잘 안 나와야 경기 하방 압력을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동안에는 경제 지표 안 나오는 게 시장에 이제 크게 악재가 안 되다가 오늘은 이제 고용 시장도 이제 위축된다라는 시그널, 제조업 경기도 위축된다라고 하고 가뜩이나 이제 최근에 상반기 때 정말 많이 올랐던 이제 AI 산업에 대한 이제 위기론이 이제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아래 공포, 리세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로까지 확산이 좀 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나스닥 지수가 뭐 2%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고 이웃나라 지금 일본은 5% 지금 폭락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경제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 경제에 이제 충격을 좀 가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 이슈 때문에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실기. 방금 제가 이제 첫 번째 아래 공포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미국 경제가 지금 침체가 온 건 아니에요. 네. 주식시장은 항상 이제 기대감도 선반영되고 악재도 이제 선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미래에 경제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랠리가 나타나는 거고 이제 경기가 둔화될 수도 있다. 경기가 둔화된다라고 하니까 빅테크 기업들 또 반도체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 일제히 다 이제 하락세가 좀 나타나는 이유가 나타날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가격을 이제 선반영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결정적으로 오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하게 이제 부각된 이유는 연준의 실기라는 게 이제 기회를 놓쳤다라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7월 달에 기준금리를 좀 선행해서 인하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좀 높았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게 숫자로 확인되고 있었고 미국의 고용, 굉장히 뜨거웠던 미국의 고용도 식어가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중론으로 이제 힘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나중에 뒤늦게 경기 하방 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봤자 실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딱 연준이 8회 연속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딱 동결시키고 나자마자 지표가 발표됐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수준인데 이게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경제지표 발표되는 게 딱 맞물리면서 그야말로 이제 연준 쪽에 비난의 화살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7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안 됐으니까 9월 달에는 거의 이제 100% 금리 인하가 이제 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9월 달에 또 한 번 금리 인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준이 이제 피벗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중립금리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이제 계속 인하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 인하의 강도와 속도가 어떻게 이제 결정될지가 경기 하방 압력과 이제 맞춰가지고 보조를 이룰 수 있는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금 크게 이제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때 최소한 3회 정도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라는 게 힘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2,300 이것도 뭐 썩 좋은 이제 키워드는 아니에요. 오늘 국내 증시 지금 양 시장에서 하락하는 종목 숫자가 2,3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상승하는 종목 숫자가 지금 채 200개가 안 되니까 상장되어 있는 종목의 거의 90% 이상이 하락하고 있고 10개 중에 딱 하나 오르는 거고 나머지 네. 9개 종목이 지금 빠지고 있는 심각한 지금 하락 장세거든요. 마치 뭐 전쟁 난 것처럼 금융위기 터진 것처럼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매도 압박을 좀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 특히 AI 랠리가 위기감이 이제 고조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고 반도체 종목들이 무너졌고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들까지로도 위기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제 미국 경제가 확실히 침체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침체에 대한 이제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또 연착륙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네. 불과 몇 주 전에 이제 발표됐던 미국의 2분기 GDP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네. 1분기 때보다도 거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이제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침체다라고 이제 정의하기에는 잘 굴러가고 있는 면이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새벽, 내일 새벽에 이제 미국 증시가 과연 어디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일정들 이번 주가 이제 빅 이벤트 주간이었잖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 오늘 애플, 아마존 실적 발표까지 다 끝났고 이제 딱 하나 남아 있는 한 발이 어찌 보면 고용 보고서거든요. 비농업 부문 이제 고용 지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고용 보고서가 둔화되면 이게 경기 침체로 무게 중심을 두게 될지 네. 아니면 금리 인하의 이제 속도와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게 될지 미국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상 뭐 선진국 시장이 이제 급락 여파를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가능성 지수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2,700이 깨졌고요. 코스닥도 800이 깨졌거든요. 코스피 지수는 한 2,640에서 2,660포인트 정도, 코스닥 지수는 한 760에서 745포인트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이 이번 조정의 이제 단기적인 끝자락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하단에 대한 숫자도 좀 확인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이제 저희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후장 레시피 바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핵심이다. 제가 뭐 며칠 전에도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 오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드디어 3%대까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튀어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국채 금리가 지금 이렇게 가파른 이제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되고 나면 사실 이제 무게 중심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이제 쏠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요번에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 지표들 동향에 따라서는 미국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속도와 강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6월 달 점도표 기준으로는 올해 하반기 때 한 번 금리 인하하는 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시장은 2번, 3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지금 빅스텝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실제로 침체를 겪기 전에 연준이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차단하면은 주식시장은 충분히 이제 반등의 모멘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이제 진행되는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경기 하방이냐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의 이제 속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쪽으로 이제 방점이 어느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을 좀 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국 금리 인하가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런 시장일수록 힘을 내보면서 이전 종목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어제 편입했던 이수페타시스인데요. 반도체주들과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좀 아쉬워요. 이게 어제 소개해드리자마자 손절가를 터치를 해버려가지고 정말 좀 안타까운데 하루만 더 좀 참았다가 말씀을 좀 드렸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다만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오늘 급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절하고 치워버릴 종목은 절대 아니라는 거거든요.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만 업황 자체 그리고
8월 달에 또 엔비디아가 2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할 텐데 AMD 실적을 보면 아마도 엔비디아 실적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웰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블랙웰을 매수하기 위해서 대기 수요가 지금 상당하다는 게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AI 산업에 대한 이제 위기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또 키를 잡고 있는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실적과 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이제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제 발언을 좀 하게 된다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또 반등의 모멘텀이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글로벌 AI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과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은 이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아쉽게 손절가를 좀 터치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저는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반등이 어떻게 좀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좀 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홀딩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네, 펩트론 현재 5% 수익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펩트론은 이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오늘 같은 날에도 펩트론이 지금 주가가 5% 넘게 아까 상승을 하면서 거의 7만 원 근처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무게 중심이 경기 침체냐 아니면 금리 인하냐 어느 쪽으로 이제 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금리 인하 쪽에 이제 무게감이 또 실리게 되면 가장 좀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특히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펩트론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오히려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확장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펩트론은 주가가 이제 쉽게 꺾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렸거든요. 대장주인 뭐 펩트론 그다음에 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업종 전체적으로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이런 대장주들이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 그나마 좀 흔들리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펩트론은 목표가 7만 5천 원 정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한 4거래일 만에 5거래일 만에 지금 양봉 전환이 좀 되고 있거든요. 저점이 이제 잡히면 뭐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까지 기대되는 펩트론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 어떤 걸로 준비해봤을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또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 한 종목 이제 골라왔는데요. 네. 98,800원 현재가로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대장주들 위주로 그리고 네. 확실한 모멘텀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하반기 당장 이제 8월 달에 또 강한 이제 모멘텀을 좀 대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주가가 일단 고점 대비 10% 정도 빠졌는데 사실 지금 코스닥 시장이 10%가 훨씬 넘게 이제 주저앉고 코스피 지수도 고점 대비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걸 감안하면은 오히려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낙폭이 좀 제한적이다. 이제 그만큼 강하게 이제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고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이제 렉나자 이 표적 치료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기업이죠. 작년에 마리포사 1, 2 임상 결과를 이제 공개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럽 EMA하고 미국 FDA에 3상 이제 시판 허가에 대한 이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 결과 미국 FDA의 이제 판매 허가 여부가 8월 말에 지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8월 말에 이제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모멘텀, 올해 발표된 이제 아스코에서 이제 발표됐던 팔로마 3 임상과 관련해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SC 제형을 병용 투여한 결과가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베스트 오브 아스코로 선정이 됐었잖아요. 이것도 지금 유럽과 미국에 동시에 지금 시판 허가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상업화의 성공 가능성, 지금 존슨앤존슨이 얘기하고 있는 매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렉나자하고 리브리반트 SC 제형의 이제 매출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면역 치료제 투여하는 시간 자체가 현저하게 지금 줄어든다.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업화와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8월 달에 끝나는 게 아니라 8월 달에 시판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팔로마 3에 대한 이제 허가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8월 시판 허가를 발판으로 저는 더 강한 모멘텀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한양행은 8월에 모멘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또 시작되는 이슈일 수 있다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금리를 한 번 떨어뜨리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중립금리를 지금 한 3%에서 3.5% 정도 사이로 잡고 있다라고 보면 금리 인하의 사이클이 2026년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돈을 잘 벌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금 재평가가 진행된과 동시에 구조적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어찌 보면 조달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더더군다나 이제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8월엔 제약바이오주에 주목해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한양행 잘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11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거 준비해 오셨을까요? 두 번째는 44,150원 현재가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하루 만에 급락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테크윙도 오늘 무려 지금 15%나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소부장 종목들이 하반기 때 실적으로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급락 와중에 테크윙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테스트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테크윙이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건 큐브 프로버 장비 때문이거든요. 이게 신규 장비인데 HBM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테스트 장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HBM 테스트는 어드밴 테스트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이제 주로 그 테스트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해왔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로직 소잉 이후에 이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실제로 HBM 단의 분량이 나오면은 아주 비싼 GPU까지 다 폐기를 해야 돼요. 칩 자체를 완전히 이제 폐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5D 패키징을 하는 이제 TSMC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이제 테스트 장비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 보면 이제 테크윙이 만들어낸 이제 큐브 프로버라는 이제 장비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BM과 이제 GPU를 분리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어드밴 테스트의 이제 테스트 장비와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장비를 이제 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HBM의 이제 단가가 지금 굉장히 일반 D램보다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HBM에 대한 이때 재활용 그리고 이제 폐기되는 이제 GPU 자체를 이제 많이 줄이는 측면에 있어서도 테크윙의 이제 장비가 빠르게 이제 보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인식이 됐는데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이미 주가가 폭등을 했었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 정도 이제 급락을 한 상태거든요. 4분기부터 매출 인식이 이제 될 거고 매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을 대비하기 위해서 양산 캐파를 지금 월 30대 정도 규모로 큐브 프로버 생산 능력을 확대를 좀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 급락 이후에는 또 테크윙이 빠르게 좀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가를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만 8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단기 조정으로 저점 매수 노려볼 수 있는 종목 테크윙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 전략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민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오늘 장 끝나자마자 MBN골드 이제 유튜버 채널로 들어오셔서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 일단 급락하고 있는 시장 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지 진단을 좀 해드리면서 돌파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 설명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4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